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이 충청 합동 연설을 열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등장을 하자 경쟁 후보 지지자 쪽에서 배신자 꺼져라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의자를 집어들고 몸싸움 벌였고 그 장면이 낱낱이 언론 카메라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정말 4.10 총선 참패 이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 쓰레기 난장판.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을 싹 쓸어내고 새로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천안 합동연설회 난장판. 야유 물리적 충돌에 과열 우려. 과열 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를 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의자로 가리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 장면인데요. 조선일보 보도인데 총 대신 의자구나. 미국과 뭐가 다른가. 혐오의 정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장판. 충청 합동연설 한동훈 발언 때 일부 참석자들이 배신자 꺼져라 의자까지 들어서 지지자들 몸싸움.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 수준입니다. 이런 당이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같은 당 지지자들끼리 육탄전,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러다간 공멸한다.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참 얄궂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요. 원희룡과 나경원, 연대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둘이서 뭔가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한동훈하고 윤상현 둘이서 귓속말은 아니고 손 제스처를 써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한동훈, 나를 배신자라 부르는 건 좋지만 이견을 묵살하거나 폭행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타 후보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윤상현, 다른 후보 얘기도 들어줘야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걱정된다. 나경원, 당대표가 대선 이후에 사퇴 땐 또 비상대책위원회 지긋지긋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던 그 역주행 참사 16명이 다쳤죠. 죽거나 9명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결론을 냈는데요. 운전자 과실이다. 네, 운전자 과실이다. 급발진 얘기가 본인 주장으로 한동안 있었는데 급발진 아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경찰에 통보. 가속 페달 엑셀 90% 이상 밟은 것으로 판단. 급발진 주장 운전자 진술과는 배치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전사가 사고 직후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본인은 과실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차량 결함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은 아니다. 운전자 과실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철통 보안 속 트럼프 지지 열기 싸울 것이다.
같은 일 없도록 경계 철저. 폴리스, 경찰, 경호 요원들입니다. 무장한 미국 사법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을 앞둔 대회장인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 안에서 경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마다 철제 펜스 차단벽 설치, 무장경찰 등 경비 병력 경계 삼엄, 공항 수준 검색해야 행사장 입장, 지층들 신이 지켜줬다, 압승 확신한다. 무당층에서는 총격 상관없이 투표하겠다. 계속 분위기만 좀 보겠습니다. 정적의 마녀 사냥에 죽을 뻔했다. 철통 경비 속 들끓는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 한국 특파원들이 현장 르포를 많이 갔더라고요. 우리가 이긴다. 총격이 키운 트럼프 바람. 미국 대선 후보가 총에 맞다니 전당대회 참석 지지자 결집 목소리 커져. 트럼프 총격범 내 계획표 못 바꾼다. 미국 법원 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점점 트럼프에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찬가, 민주당 텃밭 삼켰다. 새로 쓴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네거티브 대신 통합 외친다. 그래서요, 이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던 그 수락 연설문을 내다 버리고 새로 통합을 외치는 그런 수락 연설문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바이든 비난한 연설문 버려. 국가 통합 말할 것. 붕대로 귀 덮고 기자들과 인터뷰. 주먹 왜 번쩍 했냐고? 괜찮다.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골프장 잡아달라 라는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요청에 예약 확정 답신을 했다. 공수처 2022년에 임성근하고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하고 다 해병대 출신인데요.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성 조사. 임성근 측 구명 로비 의혹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해병대 골프장 출입 기록 확인. 임성근 모임 수사 탄력.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인물 관계도. 이 사람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육군 소장이죠. 해병대 골프장 예약 요청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약이 됐다. 이렇게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 5명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골프 모임을 논의했던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여기에 이모 씨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이종호라는 사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변호사 A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 김모 씨, 김 변호사입니다. 구명 로비 의혹 녹취록 공수처 제출. 이 사람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역시 공수처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경찰 B씨, 사업가 C씨, 이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치기로 했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은 요 세 사람입니다. 네 사람. 임성근, 성모씨, 이종호 변호사, 김모씨. 이 사람들이 함께 구명로비 커넥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관련은 조금 달라지죠. 이제 이 변호사 김모씨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아무튼 골프장 출입 기록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정훈 항명 수사에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던 최상병 사건 국방부 대책회의. 임기훈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박정훈 항명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수사 검찰 단장도 주요 멤버. 네. 그래서 수사 정보 공유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낮 12시 전공의들 복귀 시한이었었죠. 끝내 복귀 안 한 전공의 1만 명, 사직이 불가피하다. 빅5 병원 D-Day 복귀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입니다. 정부도 아무튼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은 표창장 받은 주 쿠바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습니다. 이름이 리일규 참사입니다. 리일규. 작년 11월 입국해서 아내, 자녀와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태영호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망명 이후 최고이직이다. 북한 외무성 대표적인 쿠바통이었다. 리일규 이 사람인데요. 52살 정치 담당 참사관입니다. 그 사람 인터뷰까지 조선일보가 했더군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 리일규 참사. 북한의 주민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국보다 더 통일을 갈망한다.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여성 간부 대대적으로 발탁 지시했다. 최선희가 왜 아직도 국장이야? 화를 내자 다음날 바로 부상으로 승진했다. 김주애 후계자는 어려울 것이다. 노출시킬 대로 다 시키고 신비함이나 숭배감이 있겠는가. 한성열 전 미국 담당 부상 공개 처형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간첩 혐의로 총살했다. 이것을 지켜본 간부들 며칠간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 리용호 외무상 일가도 수용소로 갔다. 탈북 준비 3개월간 7kg 빠졌다. 탑승대기 1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다. 네, 리일규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관. 전격적으로 망명해서 작년 11월 벌써 8개월 전이거든. 대한민국에 아내와 자녀와 정착해 있다. 태영호 이후에 가장 고위직 망명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은 못 버텨.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육박, 작년에 12만 명 증가, 역대 최대폭,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도 영향이다. 한겨레 신문, 이진숙, 김장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언연이 언론장악, 우파 진지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생긴 언론단체다. 정권 지지 세력이자 인력풀 구실을 하고 있다. YTN 사장 등 방송 요직 공직의 공언연, 공정언론 국민연대 출신들이 여기에 진출하고 있다.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 윤석열과 이진숙의 연결고리, 뭐 이런 기획기사 그 첫 번째를 내보냈습니다. 주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비판 기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공언연 그러지만 민언연이 좌파 정권 때 진출했던 내용에 관한 기획은 왜 안 쓰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를 뭐 유예하고 이런 식의 이 세제 개편 또는 세제를 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클릭하는 그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이 왜 그럴까? 이재명은 왜 부동산의 정치학? 이것은 한강벨트 종부세 대상 3배 내지 5배가 늘어나자 그런 유권자들이 늘어나자 이재명이 중산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한강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강벨트,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뭐 중동, 중구 성동을, 중구 성동갑, 광진, 강동 뭐 이런 곳들인데요. 여기 특히 마포갑, 용산, 동작을 이제 여기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 때 많은 곳을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긴 했지만 마포갑, 용산, 동작을은 이제 여기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 지역이 다음 선거 때,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이때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산층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종부세에 관한 우클릭 완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서울 25구 25개 구의 종부세 대상 인원 증가율을 보면 말이죠. 다 한강벨트, 강서, 마포, 영등포, 동작, 용산, 중구, 성동, 광진, 강동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들 이 사람들을 이재명 민주당으로 우호적인 그런 유권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이 종부세에 관한 여러 가지 완화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 부동산 정책 발언의 정치학이다. 이런 겁니다. 지난번 대선 0.73%포인트 차이의 그 패배의 교훈, 문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 급등, 1주택 중산층까지 세 부담 늘면서 마포 성동구 등 한강 벨트에서 졌다. 중산층으로 외연 확장 필요성 느껴 세금 이슈에 민감한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노린 카드다,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재명 재판 병합 안 받아준 대법원, 대북 송금은 수원에서, 대장동은 서울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합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돼서 각각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즉 재판을 신속하게 결정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병합을 하는 순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에 있는 법원이 맡게 되는 순간 이 사건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재판이 질질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대법원이 이 병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 측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고비 하나를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죄든 무죄든, 유죄일 경우에 어느 선까지 유죄가 내려지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그 제1야당의 지금 1급 체제의 그 슈퍼파워를 구가하고 있는 이재명, 이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빨리 결론이 나야만 우리 정치가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튼 이게 우리 정치권의 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이 아주 중요한 칼럼을 썼습니다. 이재명 재판도 한명숙 1심 재판처럼 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 1심 주 3회 재판을 했다. 지금 이재명은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 3회 재판해라. 그래서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선고를 했다. 이재명 사건도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이재명 재판도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